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더 필요한 정보인데 보통 고인물 분들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초 심을 때 바닥재를 너무 낮게 깔면 수초 다 날아갑니다. 이 소일 높이를 최소 3cm 이상은 깔아줘야 돼요. 진짜 최소가 3cm라는 거지 무조건 5cm는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심었던 수초를 보면 일주일도 안 되어서 미니 에어글라스가 런너를 하고 있어요. 이 수초가 자리를 잡아야 런너를 시작하거든요. 이제 슬슬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조에 물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최소한의 물만 있다. 수초를 심고 무조건 물을 바로 채울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드라이 스타트라고 하는데 주로 정경수초나 모스를 활착할 때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습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끼 키울 때처럼 초반에 수초가 더 빨리 자리를 잡는데 유용한 초기 운영 방식입니다. 그럼 다른 수초는 안 되냐? 됩니다. 근데 전 안 해요. 왜냐하면 수초가 녹아버릴 수도 있고요. 단순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드라이 스타트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지금 제 수조 전면의 높이가 3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수초를 단단히 식재하기가 다소 어렵겠죠. 잘 심었더라도 수초의 기포가 생성되어서 붓기 시작하면 이후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재를 두껍게 깔아야 하는 건데 그게 안 이쁘다고 얇게 깔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소일이 부족해서 못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바닥재가 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드라이 스타트를 한 겁니다. 바닥재가 얇아도 수초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물을 채워주면 뽑힐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물을 채우고 수초가 자리를 잡는 게 아닌 반대로 먼저 자리를 잡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과기도 오는 중이고 이산화탄소도 다 써서 없는데 드라이 스타트를 하면 이산화탄소, 여과기도 필요가 없어요. 제 상황에 하기 딱 좋죠. 이 선택 말고는 할 수가 없던 거죠. 패스. 그리고 애초에 수초가 대부분이 물 속이 아닌 물가 근처에 늪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물 속보다 물 밖에서의 성장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또 잠깐 다른 소리를 하자면 빛을 물 위에 쏴주면 굴절 때문에 빛이 휘어지고 속력이 느려집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갑자기 왜 헛소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드라이 스타트를 하면 물이 없잖아요. 그 말은 즉슨 굴절이 없다. 이 조명, 빛의 양을 물이 있을 때보다 50%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그냥 드라이 스타트는 짱짱 메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단점은 있습니다. 습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뚜껑이나 랩핑은 필수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항 안의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안쪽 벽면에 습기가 찹니다. 안쪽이 잘 안 보여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랩에다 구멍을 많이 뚫어놔서 이제 지금 보이는 건데 내가 지금 레이아웃을 다 하고 수초까지 다 심었는데 그 모습을 잘 못 봅니다. 또 곰팡이가 껴요. 이 수초를 심지 못한 부분, 비어있는 바닥재나 유목 같은 데 잘 핍니다. 이 곰팡이가 막 다 썩게 하거나 우리에게 막 해를 끼치거나 수조를 다 덮어버리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미관상 안 좋잖아요. 뭐 저는 상관없지만 내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 아니면 와이프가 있다, 이게 발각되면 좀 그렇죠. 그냥 습기 껴서 잘 안 보이게 두다가 집에 누가 없을 때 그때 분무하는 걸로 합시다. 아이들이 이런 거 진짜 잘 봐요. 여기 앞까지 와서 본단 말이에요. 아빠들 조심하세요. 드라이 스타트를 하면 2주 정도면 대부분 모스나 정경수초는 자리를 잘 잡았을 겁니다. 불안하시면 뭐 좀 더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채우시면 끝입니다. 중경, 후경수초 이런 것들을 식재해야 된다 하시면 식재를 하고 물을 채우셔도 되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예전에 어떤 작가님이 이거 하시는 거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뭐 어렵지는 않고요. 단순합니다. 항상 어디선가 갑자기 무언가를 저도 배우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많겠죠. 최근에 물생활을 시작한 동네 친구가 있는데 어항을 집에 두고 나서 전화가 엄청 와요. 그 친구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저도 어항 얘기하니까 재밌어서 한 5분 정도 통화한 것 같은데 항상 수신 기록을 보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막 일하다 말고 전화 와갖고 수조 얘기하고 막 그래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얘기만 하는데도 재밌다. 아니, 얘기까지 하면 물생활이 훨씬 재밌다
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아쿠아 갤러리 스테이라는 곳이 전부터 궁금해서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그때 만든 수조의 사진인데 거기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물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수조 얘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 뭐 알려주는 사람, 그냥 내 물생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막 돌아가면서 물생활을 왜 시작했는지 막 한 명씩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조용히 있었는데 얘기하시는 걸 둘러봤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정말 막 깔깔깔 웃고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물생활에 흥미를 잃어간다면 아니면 조금 더 재밌게, 더 즐겁게 하고 싶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뭔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밌고 듣는 것도 재밌고 뭔가 나와 같은 취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더 즐겁고 열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